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이 무수비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2년 제13회 읽고 있고요. 김지연 작가님의 공원에서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공원이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공공장소잖아요. 거기를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 근데 이 여성은 특수하지 않고 보편적이죠. 모든 여성들이 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광장이든 어떤 공간이든 함부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다니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여성들을 가로막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위협하거나 심지어 폭행하는, 그게 성폭행일 수도 있고 그런 남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룬 소설입니다. 공원에서 참 읽는 내내 충격적이고 여성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남성들은 또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소설 이제 중간에 쭉 보면 근데 이 소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중간에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력을 당하죠. 근데 그 사이사이 개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들개가 출몰한다. 들개가 있다는 거죠. 들개와 거의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다른 개지만 그 뒤에도 절묘한 말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근데 이 여성은 키도 크고 한 170이 넘는 것 같아요. 175 정도 되고 남자로 오해를 받아요. 외모 때문에. 머리도 짧고 사람들이 나를 남자로 착각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나는 175cm의 키에 머리가 짧고 화장도 하지 않는 데다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주로 입었다. 그러니까 언덕길 넘어가기에 리어카 밀어달라는 이 분이 아들 이것 좀 도와줘요 했는데 딸이었네 어두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일찍 다녀요 말만한 처녀가. 오해당하는 건 괜찮았다. 때로는 안전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성가신 건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다. 어떤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좀 웃긴 일이지만 그건 그런대로 점잖은 편이라 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동그란 눈을 하고 찬찬히 내 얼굴을 뜯어본 뒤 가슴을 뚫어져라 봤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고 다니느냐고 물어봤으며 어떤 사람은 조언을 했다. 머리를 기르라거나 화장을 하라거나 좀 더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보라거나 말할 때 솔톤을 내는 것이 좋다는 식이었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들 그런 오해를 하지? 이렇게 여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말들은 정말 듣기 싫었다. 그런 말을 들은 날은 사전에서 여성스럽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근원적인 뜻은 알 수가 없었고 대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은 인상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자기가 차별당했던 위협을 당했던 사례.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벤치 옆에 누가 앉아 가지고 갑자기 "친구가 늦는데요?"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건네는 거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안 먹을 거면 놔줘요. 3만 원에 살게." "네? 안 돼. 그럼 5만 원?" 손깍지를 끼고 앉아서 느물거리는 미소를 띤 채 나를 훑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멋쩍게 웃었다.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웃었다. 5만 원은 좋아요? 그럼 5만 원 오케이? 남자가 요구르트를 가져가겠다는 듯이 손을 내 쪽으로 뻗어왔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남자가 따라올지도 몰라 빠르게 걷는 내내 머릿속에서 씨발 씨발 욕이 사라지지 않았다. 뒤에서 흐흐거리며 소리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안 잡아먹어. 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달아났다. 한동안은 큰 길로만 다녔다. 몸이 자연히 거부하고 있었다. 다시 공원에 가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런 사태를 여성들은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인제 이 사건이 터지는데요. 음 공원을 빠져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러 일어나는데 한 남자가 소리쳤다. "이봐요. 거기는 여자 화장실이에요." 그 남자는 취해 있었다. 목소리에 취기가 묻어났고 걸음은 비틀거렸다. 나는 짜증이 났다. "저 여자예요." 그것으로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들어서려는 것을 보고도 세면대 앞에서 태연히 손을 씻는 다른 여자도 있었다. 내가 남자였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뭔 여자가 남자같이 하고 다녀?"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는 듯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쌓였던 짜증이 이상한 식으로 폭발하는 걸 느꼈다. "씨발 그냥 꺼지세요." "밖에 일행 있어요?" "네 없는데요." "아까 들어올 때 그쪽이랑 시비 붙은 남자요. 화장실 문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어요. 저 근처에 남편이 있어서 이쪽으로 와 달라고 했으니까 오면 같이 나가요." 헐깃 밖을 보니 여자의 말대로 술에 취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채였다. 그래서 여자의 제안을 뿌리쳤다. "감사하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하고 먼저 나와 버렸다.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공원 초입까지 나를 따라왔다. "뭐야? 씨발 새끼가 어쩌자는 거야? 왜 시비야? 더 가까이 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존만한 새끼. 너같이 입만 산 새끼의 팔목아지 정도는 부러뜨릴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고 다짜고짜 달려들어 머리통을 갈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겁먹고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 뒷머리를 낚아채 쓰러뜨려서는 운동화 발로 마구 지디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인간적이고 싶으니까. 남자는 너도 이렇게 하고 싶었잖아. 힘만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잖아. 말하듯이 사정없이 나를 차고 밟았다. 마치 우리가 합의하에 링 위에서 서로를 때리며 싸우다가 내가 진 것처럼 자신의 승리에 도취된 것 같았다. 남자가 계집년이 어디서 까부냐고 침을 뱉고 떠난 다음이야 나는 공원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쫓아와 모든 걸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이 지나도 그 남자는 찾을 수 없었다.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도 남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CCTV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어두워 남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바닥에 쓰러져 맞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너무 무서웠다. 공원에는 새 현수막이 붙었다. "그밤에 어딜 가는 길이었어?" 필라테스 학원이랑도 반대쪽이잖아. 엄마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답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집요했다. 마치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자꾸 물어봐서 그냥 바람을 쐬고 싶어서 공원에 갔던 거라고 말했다. 경찰도 내게 그걸 물었다.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나는 "산책을 나갔던 거라고." 했다.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남자의 집에, 그러니까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의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어딜 가는 길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듯 했다. 기영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아무도 네 편을 안 들어줄 거야. 너만 더 욕먹을 거야.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맞아도 싸다고 수군거릴 거야. 비도덕적인 인간의 말은 들을 가치도 믿을 이유도 없다고 하겠지." 이 부분도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했는데 여자가 비도덕적이면, 피해자가 비도덕적이면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한다는 거죠. 아.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음. 지독한 악취가 나를 싸고 도는 것 같았다. 악취는 그날 남자가 뱉은 침이 내 얼굴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아주 끔찍한 냄새였다.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고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어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좀 마. 그 사람은 정말 나를 개패듯했다고." 음. 하지만 은연중에 튀어나온 만큼 그 말은 내 의식에 아주 깊게 박혀 있었다. 도대체가 개처럼 맞는다는 관행꾼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모든 웹 구호 사전을 검색한 후 복날이 개 맞듯이라는 관행구가 등재되어 있는 사전층에 일일이 메일을 보내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사전에는 개가 개를 낳지라는 말도 있었다. 그건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유전된다는 뜻이어야 했는데 못난 아버지 밑에서 못난 자식이 난다는 뜻이었다. 나는 개에 관련된 단어들을 더 검색해보다가 지쳐버렸다.
그리고 사전에서 여자에 대한 단어를 또 검색을 해요. 근데 안 좋은 뜻만 있죠 당연히. 남자는 또 좋은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두 가지 특징, 물론 폭력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언어를 새롭게 정의한다. 뭐 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어떨 것 어떤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건드려요. 그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던진다. 질문을 던지는 소설인 셈이죠. 그런 식으로 사전에는 인간의 온갖 차별의 역사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애초에 사전이라는 것이 인간 행위의 다수항으로 만든 것이니 당연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다. 그런 말들은 그런 역사들은 계속 추가되고 있었다. 인간이 인간을 낳지. 여자가 새로 결혼한다는 단어가 왜 없어? 제가도 있고 찾아봐 더 있을걸? 너 지금 너무 한 생각에만 빠져 있어. 그냥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로 갈 수 있는 길만 생각하는 꼴이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려고 하질 않잖아. 악, 악, 악. 나는 기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무 뜻없는 비명을 질렀다. 계속 질렀다. 기영의 말을 멈추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비명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가장 흡사했다. 비명으로 말하려고 했다. 그리고 20살 때의 기억이 떠오르죠. 버스에서 잠깐 조는데 누가 나를 만진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씨발놈이? 인간처럼 생겨가지고 미친 새끼가.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참, 이게 참, 가방을 번쩍 들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남자가 목이 꺾여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학생 왜 그래요? 이렇게, 아, 남자가 내가 잠든 틈을 타 내 배를 주물렀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이다. 남자가 나를 폭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다. 나는 늘 늦다. 늦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저라도 늦을 것 같아요. 반응은. 이걸 좀 인지하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그만큼 반응 속도도 늦다. 정말 맞거든요. 나는 때맞춰 지르지 못한 늦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만큼 압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 비명은 나의 언어였다. 그 순간 내게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이었다. 나는 사력을 다해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 남자가 열린 하차문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사람들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았다. 순식간에 출연했다. 너무 흔하고 상투적인 일이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남자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면 오히려 나를 폭행죄로 신고하겠다 소리쳤다. 남학생 아니었어?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있었다. 나는 그 일을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했다. 그렇게 소거해버린 일들이 많았다. 아, 음. 기영은 내게 똑바로 보라고 말했다. 내 고통을 알겠지만 그래도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기영이 판정관이나 신문가처럼 굴지 말고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했다. 팔짱을 끼고 어디 책 잡을 데가 없나 따져보기 전에 일단 경청부터 해줬으면 했다. 실수 하나에 나를 의심하지 말고 우선을 믿어줬으면 했다. 하지만 나조차도 내 멍청함에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만회하고 싶어서 더 필사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밖에 못해?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모든 게 화가 났다. 아, 참. 그리고 공원에 또 다시 가요. 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음. 근데 한 소녀가 찾아오죠. 언니 울어요? 그래. 왜요?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래. 뭔데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다 말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도 되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이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해도 되나? 아주 두들겨 맞았다고 말해도 되나? 그야말로 인간적인 폭행이었다. 그것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고 말해도 되나? 텔레비전을 보며 태평하게 웃다가도 문득 몸소리가 쳐진다고 말해도 되나? 애인을 더는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해도 되나? 사실은 그 애인이 유부남이라는 건 또 어떨까? 아이는 한창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먹고 해야 할 나이가 아닌가? 세상은 굉장히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도 되나? 비밀이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었다.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모두들 모르는 척하고 있었으므로 나도 눈 감아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가줄래? 아이가 안 가죠. 오는 사람을 혼자 두고는 못 가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해? 그리고 오는 사람은 원래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거야.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 저기 있어요. 결국 나는 아이를 쫓아내는데 실패했다. 토리랑 인사할래요? 이름이 토리야? 네, 털이 밤새 이고 여기 이렇게 뒤통수가 밤톨 같아서요. 토리야, 이 언니는 오늘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 언니야. 언니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수진이라고 해. 촉촉한 코가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토리도 혀를 내빼고 헤헤 웃었다. 토리가 괜찮대요, 만져도. 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토리를 만졌다. 내가 그러는 내내 토리는 아이의 무릎에 얌전히 앉아 계속 혀를 내빼고 헤헤거렸다. 우리 셋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가 좋아했던 공원에 좋아했던 벤치였다. 한가한 사람들이 한가하게 걷고 뛰고 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나는 내가 사는 걸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처음에는 너무 뜬금없고 이상한 감정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선명해졌다. 뜻대로 된 적은 별로 없지만 나는 사는 게 좋았다. 내가 겪은 모든 모욕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해내고 싶을 만큼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건 좋다. 살아서 개 같은 것들을 쓰다듬는 것은 특히나 더 좋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죽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개의 활력과 온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지지겨 버릴 수 있을까? 목을 졸라버릴 수 있을까? 칙소리도 못하게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싶다. 숨통을 끊어놓고 싶다. 그냥 쳐 죽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만 계속 개를 쓰다듬었다. 개 같은 것을 쓰다듬는 것은 좋다. 개 같은 것들, 개 같은 것들, 개 같은 것들. 나는 그 말을 계속 되뇌었다. 되뇌수록 그 말은 내 속에서 박살나고 뭉개져서 원래 통용되는 의미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다른 의미로 조합되었다. 나는 개를 쓰다듬었다. 개의 이름은 토리이고 토리는 아주 사랑스럽다. 그것이 아주 개답다고, 개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오래오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이는 내 기분을 낫게 해준 토리가 무척이나 사랑스러운지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비비적댔다. 그때 멀리 서 있던 여자 중 한 명이 아이를 부르며 선짓했다. 이제 가봐야 돼요. 그래 가. 또 봐요. 그래 토리도 안녕. 수진 언니 안녕. 저는 서영이에요. 서영이도 안녕. 마지막 문장이 산 쪽에서 들개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공원에 있는 개들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그 들개는 아주 사납다고 알려져 있다. 그 역시 아주 개 같았다. 야, 마지막 부분이 참 재밌죠. 개 같은 것들. 개 같다. 토리도 개 같고 들개도 개 같고. 어, 이런 소설입니다. 음. 그래서 개 같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언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작가 노트를 볼게요. 이거는 김지연 작가님이 쓰신 작가 노트인데요. 사전을 만드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사전의 각 단어에 덧붙인 용례들이 올바른지 검수하여 삭제하거나 고치고 또 새로운 용례를 추가하는 일이었다. 내가 용례를 직접 쓰는 것은 아니었고 문학작품의 문장들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적합한 것을 검색해 추가하면 됐다. 그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어떤 단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뜻이라는 점이었다. 공원의 뜻도 그때 알게 되었는지 소설을 쓰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다. 어쨌든 그 일을 했던 경험은 나를 괴롭히는 말들에 대해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다른 하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뜻풀이나 용례가 많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속삭이는 행위는 남녀 간의 일로 한정되어 있었다.
질투도 부부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나 가능했다. 여성 비하적 표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나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떠올려보면 크게 놀랍진 않았다. 동성애자의 존재를 지우고 여성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일은 실제 삶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 당연하게도 국어사전은 한국 사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영한 표상이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개에 대한 표현들을 마주칠 때에도 화가 났다. 참, 음. 이 소설은 빈칸을 생각하면서 썼다. 나에게 빈칸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를 어떤 말들로 채울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이든 쓸 수 있다였다. 음, 그런 거죠. 그리고 오은교 평론가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평등한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진입 불가능한 장벽이 쳐진 곳, 모두가 익명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겐 끊임없이 자기 신체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곳, 여유와 휴식을 위해 살게 되었지만 그렇게 언제나 갈등과 투쟁이 발생하는 곳, 공원에서의 배경은 도시의 공원이다. 동기와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이 기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과 같은 약자를 겨냥하며 일어나는 혐오 범죄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2010년대 페미니즘 대중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은 조현병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저지른 또 하나의 묻지마 살인으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대중들은 이를 여성 혐오 범죄로 명명하며 추모 운동을 일으켰고 사회에 만연한 증오의 정동과 페미사이드를 가시화했다. 폭력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개인의 일탈로 범행 동기를 일축할 것이 아니라 폭력이 주로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사회학적 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난행과 모욕이 성차별 사회의 구조적 폭력으로 명명되기까지 별 이유가 없으니 묻지 말라는 사건들에 대해 묻고 되묻고 캐물어왔던 투쟁의 역사가 있다. 여성들은 그런 식의 위협이 결코 이유나 조건 없이 발생하는 폭력이 아니라 성을 근거 삼아 일어나는 여성 혐오 폭력임을 이미 알고 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골라 패는 것도 아니다. 나 또한 남자에게 화가 난 상태이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 남자는 자기 말에 고분고분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모르는 이에 머리를 때린 후 도망가려는 사람을 사정없이 짓밟고 침을 뱉으며 짓거렸다. 우발적이라는 이 모든 낱낱의 과정에는 젠더화된 선택들이 개입해 있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때린 거죠. 자기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 선량함과 무결함과 같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다. 피해자다움,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피해자는 선량해야 되고 무결해야 한다. 여성의 옷차림과 태도를 지적하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교묘히 돌린 후 사생활까지 함부로 파헤치고 나면 사태는 이윽고 피해자의 행실을 기준으로 필연성을 갖추게 된다. 나아가 폭행 당시의 상황을 복귀할 때 몇몇 구체적 사안들을 발설하는 일을 망설이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피해자다움. 이게 참 음, 여기까지 볼 텐데요. 두 가지가 어, 기억에 남죠. 어, 그 개 같다. 언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 새롭게 정의하는 부분과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소설이었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